주말에 뱅드림 로젤리아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 송IM을 감상하고 왔어요. 사실 처음에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봤거든요. 사실 제가 요 전작인 약속편을 좀 실망스럽게 보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라이브 공연 연출이 훌륭하긴 한데 서사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아니, 그냥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 거의 그냥 스킵 신공으로 이야기를 넘겨버리다시피 했으니까 말이죠. 특히 저같이 모바일 게임의 스토리를 보지 않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야기라는 걸 감상하는데 무리가 있는 수준이 아니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이브랑 퍼포먼스는 여전히 힘 줘서 잘 만들고, 서사적인 부분은 스킵하고 만들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네, 정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전작과 다른 점은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전작과 다르게 어떤 점이 이 작품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줬던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송IM에 대한 제 감상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뱅드림 로젤리아 에피소드 두 번째 송IM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작품을 감상하지 않으셨다면 감상에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번 작품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퓨처 월드 패스까지의 로젤리아의 여정, 정말 딱 이렇게 한 줄 요약이 가능해요. 사실 이게 전부기도 하고,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한다 쳐도 월드 퓨처 패스라는 꿈의 무대로 달려나가던 로젤리아가 그 꿈을 이룸과 동시에 그 다음 넥스트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진정한 로젤리아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죠. 그 과정에서 꽤 많은 공연도 해요. 2곡, 3곡 이렇게 나눠서 5곡이나 라이브 공연이 있고요. 70분의 상영 시간을 감안하면 꽤 많은 곡을 하는 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작은 더 많은 곡이 나오긴 했으니까 정말 로젤리아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극장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비중에 걸맞게 애니메이션 제작사 산지겐에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공연 연출 능력도 빛을 발휘했고 말이에요. 굳이 아쉬운 점을 언급하자면 좀 더 카메라 무빙이나 컷 연출이 다양했으면 하는 점이 약간 아쉬워요. 즉 전작과 마찬가지로 서사적으로 아주 간단한 스토리라인을 배치하고 힘을 빼고 있어요. 그 대신 자신들에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브 퍼포먼스에 힘을 더 준 작품이라는 게 딱 맞는 설명인 거죠. 근데 전편인 약속은 보면서 아쉬웠던 거에 비해서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번 송IM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만족스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작품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다른 점이 있었거든요. 전편인 약속 같은 경우에는 서사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들이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시청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스킵을 해버렸습니다. 원래 이런 캐릭터와 갈등이 있었는데요, 대충 잘 해결됐었어요. 우리는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지 않을 거지만 궁금하시면 모바일 게임 플레이 해보시면 될 거예요 라고 스킵을 해버렸어요. 진짜 제가 약속편 보면서 배경음 깔아주고 빠른 화면으로 휙휙휙휙 그 과정을 보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보러 온 것인가, 모바일 게임 하이라이트 총집편을 보러 온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모바일 게임 스토리를 알고 보든 모르고 보든 당연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죠. 제가 돈 주고 애니메이션 보러 온 거잖아요. 설사 알고 봤다 쳐도 이렇게 대놓고 스킵하겠다고 하는 건 시청자에게 우리는 이야기 없어요 라고 선언하는 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모든 애니메이션 팬들이 모두 모바일 게임을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이번에 송IM 스토리라고 할 게 별로 없긴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실제 전개되는 이야기의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 내에서 뭔가 스킵이 됐다는 느낌이 덜 든다는 점이 차이점이죠. 작중 다뤄야 될 이야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스킵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구성상 마이너스가 될 요소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아주 스토리 라인이 별로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번 극장판에서는 월드 퓨처 패스 이후 로젤리아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거든요. 한 가지 지향하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향해 절실하게 달려갔었던 주인공이 그 꿈을 이뤘던 순간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황과 고민은 굉장히 왕도적인 스토리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로젤리아 멤버들끼리 소통하고 내면 묘사도 잘해줬기 때문에 왕도적인 스토리를 잘 마무리해주긴 했습니다. 약간 개인적으로 로젤리아 멤버들끼리 나누는 대사가 나쁘끄럽긴 했지만 근데 또 사실 꿈 많은 소녀들의 감성이니까. 즉 이번 극장판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와 같은 강점은 강화하는 한편 약점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하게 난이도 조절을 잘했기 때문에 작품을 즐겁게 감상하기에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뱅드림 로젤리아 에피소드 2부작은
뱅드림은 뱅드림이라는 IP를 이해하고 심지어 로젤리아를 좋아하는 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극장판 애니메이션이었어요. 뱅드림 자체가 TV 애니메이션이 있긴 하지만 로젤리아 이야기로서 극장판이 바로 내온 셈이기 때문에 컨텐츠와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컨텐츠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에게도 수준 높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가 이런 스토리 구성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뱅드림 극장판 같은 경우에는 로젤리아 에피소드가 끝나고 포핑 파티를 주역으로 하는 작품이 있죠. 포핑 파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1기, 2기를 통해서 충분히 스토리라인을 빌드업을 했기 때문에 극장판 내에선 극장판 나름대로 스토리와 라이브 공연의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은 작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라이브 퍼포먼스 하니까 두 번째 필름 라이브도 예정돼 있잖아요. 일본은 이미 개봉을 했던데 이 작품도 한국에 빨리 개봉이 돼가지고 뱅드림 멤버들의 멋진 라이브 공연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왕이면 코로나도 좀 완화가 돼서 응원 상영도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뱅드림 로젤리아 에피소드 두 번째 송IM에 대한 제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다큐멘터리 융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